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총리 적합도 1위를 차지했던 고노가 자민당 주요 파벌 지지를 확보한 기시다를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됐고, 이제 그는 다음 달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뒤를 이어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출 규제 이후 자신들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들켜버린 일본은 새 총리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곧 일본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한국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굴욕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겠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상해보는 것뿐, 새 총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전혀 두려움 따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소부장의 독식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한일 관계가 당분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예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시다가 외무장관 시절 2015년 12월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총리 선거 기간 중에도 합의 이행을 한국 측에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은 이러한 국내 언론의 예상을 다시 보도하며 기시다 새 총리의 탄생에 대한 한국 반응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카스트는 자민당 기시다 신임 총재의 탄생, 외신들은 어떻게 봤을까? 한국은 한일 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다고 보도 라는 타이틀로 상황을 전했는데요. 가장 먼저 외신이 기시다의 선출을 관심있게 보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외신들이 기시다의 외교 정책이 아베와 스가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BBC의 보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요. BBC는 기시다가 세습 의원이지만 고노처럼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며 아베노믹스에 비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 역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베나 스가 정권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제이카스트는 많은 외신이 기시다를 전 외무장관의 직함으로 보도하며 그의 외무장관 시절의 업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언론이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편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신문이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보도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제이카스트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이은 기시다의 외무장관 시절 업적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 합의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업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두고 한국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반면 중국 언론은 관계 개선을 바라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런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은 꽤나 신박했습니다. 또 자의식 과잉이 넘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겠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생각보다 더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한국 법원에서 나왔다.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매각이 실행되면 일본 정부는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한국은 총리가 바뀌면 한일 사이를 바꿀 수 있다고 꿈꾸나요? 그런 꿈엔 적당히 꿔주세요. 한국이 오늘부터 모든 행동을 바꾸더라도 적어도 향후 100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번 거짓말을 하는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다. 우익의 표를 빌려 당선이 되었으니 앞으로 한국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일본인들도 기시다 씨도 일한 관계 따위 회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늘 일본 반응을 얘기할 때 막치가 떨립니다. 누가 보면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착각할 것 같은 반응인데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기시다가 총리가 된 것이 반갑지 않고 만약 총리가 된 후에도 그런 행보를 보이면 한일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를 직접 인용해 전달하는 일본 쪽이 더 불안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닌 듯 합니다. 또한 기시다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네티즌들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일 관계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한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 문제부터 수출 규제 단행까지 일본의 치졸한 조치들이 알려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런데 마침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이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해외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된다면 일본도 언제까지 자존심만을 부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합의를 볼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는 한국 여성과 일본 패널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본 방송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5년 일본 하시모토 수상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반성과 함께 애도를 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은 해당 영상에 대해 사죄라는 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말해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죄를 받아도 좀처럼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 사죄가 있고 난 다음 바로 그것을 뒤집는 망언이나 폭언이 나왔기 때문이며 사죄가 자꾸 번복되는 것은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죠. 일본 패널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갑갑한 의견이 많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각국 네티즌들은 생각보다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늙은 세대가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과거를 보고 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더 깨어있길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책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금기사항이다. 망각과 무시는 일본 사회의 정신적 기조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교육은 이런 것을 더 부채질하고 키웠다.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공범입니다. 한국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데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한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독일의 차이는 독일은 사과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절대로 우린 이미 사과를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자고 말하지 않는다. 화해를 위한 길을 요구할 책임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다는 등의 해외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죠. 또 일본은 지난 전쟁의 범죄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업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50년까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현재 폭망해버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방안을 찾기에 혈안입니다. 올림픽 특수도 날아가 버린 마당에 뾰족한 수가 없어 여전히 경제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은 끝을 알 수 없는 일본의 경제 쇠퇴,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 총리는 누구인가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반면 한국은 9월 무역 역사상 최고의 월 수출액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7월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6억 6천만 달러로 역대 1위를 경신하면서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와 IT 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 15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 들어 최고의 수출 실적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음을 증명하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는데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수출 규제 이후 맛본 굴욕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어튜브 되겠습니다.